가게를 하게 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황윤입니다. 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영양 잘 채우셨나요? 네, 저는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먹게 되더라도 김치, 김, 뭐 계란 이렇게 당장 배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산화를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소한 습관으로 바뀌었더니 저와 저희 가족들은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영양제 왜 드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 알기 전에 일단 저희 몸부터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몸이 이렇게 있죠. 이 안을 보시면 이렇게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통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폐와 심장같이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관을 더 쪼개서 보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잖아요. 네, 어떤 검사일까요? 조직 조직 검사. 검사.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채소단인 세포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간을 다 떼어볼 수가 없고 위가 안 좋다고 해서 위를 다 떼어볼 수가 없으니 이제 조직의 일부분을 떼어서 이제 세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세포가 건강하다고 하면 내 몸이 건강한 거고 반면 세포가 건강하지 않다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게 되겠죠. 네, 현대인들은 비만, 고지혈증, 뇌졸중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네 가지로 크게 가져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활성산소는 이제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쉴 때 우리 몸에 3에서 5% 정도가 남아서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1만 번 이상을 공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36,000여 가지 질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박수. 만든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36,000까지. 맞아. 저도 이제 영양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36,000여 가지 있는 건 몰랐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활성산소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떠한 증상이 없다고 선생님이 소견서에다가 스트레스성이라고 쓰신 글자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와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죠. 우리가 활성산소를 안 만들려고 숨을 안 쉴 수가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자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와 오존,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고 이제 오존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물질인데 우리가 이거를 수치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뉴스에서 오존의 농도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활성산소와 스트레스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죠. 세 번째로는 과거와 현재의 식자재 영양 함량의 차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잘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이유는 비닐하우스 재배, 이제 다작농업과 같이 사계절 내내 농작물을 키워대는 거예요. 우리 과일과 채소는 땅속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서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사계절 내내 다작농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식탁에는 이제 더 이상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고 또 이제 땅속에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료를 주게 되죠. 그러면은 토양의 오염화를 계속 이렇게 일으키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고 이제 이런 환경 요인 때문에 이제 암이나 각종 성인병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50년대에 사과 하나의 영양으로 이제 영양이 채워졌다면 지금은 사과 26개를 먹어야 하고 시금치 한 단은 19단 그리고 귤 하나는 귤 20개를 먹어야지 그 영양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 영양을 채우려고 다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인기호, 지나친 조리, 영양 불균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영양실조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인들을 보면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해서 식품 속 칼로리는 높지만 중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상태라고 해요. 그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세포의 모습과 영양소가 결핍된 세포의 모습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세포의 모습은 되게 탱글탱글하고 예뻐 보이죠. 근데
영양소가 결핍된 세포는 되게 부어 있는 것 같고 엉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억 번을 생겼다가 죽었다가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당연히 우리 몸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이러한 영양의 결핍은 질병과도 관계가 높은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의 발병 원인을 봤더니 식품에서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 하면 유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유전은 5%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음식이 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이렇게 당장 우리가 건강한 한 끼를 먹더라도 당장 건강해지지 않듯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무분별하게 먹었던 이런 음식들이 서서히 우리 몸에 이렇게 질병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WHO에서는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고기 위주 식단을 하다 보니까 대장질환 발병률이 높다고 해서 이제 식이섬유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물보다는 커피나 음료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물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대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식물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까지 추가를 하면 완벽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토케미컬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네, 이 파이토케미컬은 이제 식물 영양소라고 해서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물질인데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가 산화되고 이제 녹슬고 그런 거를 방지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크기가 커서 거대 영양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져야 되는데 이거를 가수분해라고 해요.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효소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죠.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을 잘게 쪼개서 세포 속으로 쏙 들어와서 우리 세포가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생체 이용률뿐만 아니고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요. 탄수화물이 가수분해가 된 게 포도당이잖아요. 이제 포도당이 우리 혈액 속에 떠돌아 다니다가 세포 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이 되는 병이 있어요. 네, 당뇨병이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세포 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통풍. 그래서 이렇게 세포 속에 흡수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도 중화시켜주고 미세먼지도 배출시켜주고 또 영양 불균형한 것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자동차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추게 되죠. 하지만 다시 채우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대 영양소예요. 우리가 몸에서 배고프면 신호를 보내죠. 배고프다고 이제 신호 보내는데 먹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엔진 오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이건 당장 갈아주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제때 갈아주지 않았을 때 차가 녹슬게 되고 때가 타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 몸도 이제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동차처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엔진 오일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를 좀 읽어보실게요.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네, 비타민과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거나 합성되는 양이 필요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이런 식품 피라미드예요. 위에 부분은 적게 먹어야 하고 아래 부분은 많이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매일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도 챙겨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 방법을 또 알아보시면 정기적인 운동, 첫 번째 정기적인 운동이고 두 번째가 건강기능식품 복용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물을 사 먹네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사 먹는 시대가 되었고 네, 건강기능식품도 예전에는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지금은 어떤 영양제를 골라서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용성인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베타카로틴 형태로 드시면 비타민 A로 자동 전환이 돼서 내 몸에 알맞게 쓰이게 되는데 이제 함량도 잘 보셔야 돼요. 함량이 너무 높게 되면 잠재적 독성을 띠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형태로 함량이 적정한지 보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D는 비타민 D3로 활성화된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D3가 뭐냐면 이제 햇빛으로 우리 피부에 바로 흡수되는 형태를 말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럼 햇빛으로 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쬐려면 이제 햇볕 쨍쨍한 정오에 몸 홀딱 벗고 홀딱 벗고 두세 시간씩 일주일에 두세 번을 그렇게 쬐야지 그렇게 비타민 D를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기미 주근깨가 마구마구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섭취하는 좋고 그리고 비타민 E는 천연 토코페롤인지 합성 토코페롤인지 따져보시고 고르시는 거 좋고요. 비타민 K는 요새 비타민 K2로 드시라고 하는데 비타민 K1으로 드셔도 비타민 K2로 자동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의 비타민을 보시면 비타민 B군을 잘 보셔야 돼요. 비타민 B군이 결핍됐을 때는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8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지 또 함량을 또 잘 보셔야 돼요. 함량 높은 걸 드셔야 되는데 이 함량 높은 거 드신 이유가 우리 몸에 쓰일 만큼 다 쓰인 다음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함량이 높은 거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미네랄을 말씀드릴게요. 칼슘. 칼슘은 혈액 속에 1%만 부족해도 최악의 경우는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액 속에 칼슘이 없으면 뼈에서 빼내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뼈에서 빼내온 칼슘은 다시 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질환이 이제 석회 같은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또 칼슘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 1대1 비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수축에 이완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혈관도 근육이에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혈관 내려가는 건 괜찮지만 올라오는 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 필수인 셀레늄. 이건 비타민의 1980배 효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리브덴은 빈혈 예방, 중금속 배출을 해주는데 탁월합니다. 이 셀레늄과 몰리브덴은 굉장히 고가의 미네랄이에요. 암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넣는다고 해요. 근데 그 양이 적정한지 보셔야 돼요. 조금만 넣고 우리 셀레늄이랑 몰리브덴 넣었어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을 비롯해서 소아당뇨까지 있을 만큼 당뇨병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크롬 그리고 갑상선 환자에게 필수 영양소인 요오드까지 이렇게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을 한꺼번에 드셔야지 굉장한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은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주고 불필요한 영양소는 배출해줘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품으로,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하지만 음식도 더 이상 완벽한 먹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생선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 환경보호국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요.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제 생선 섭취를 제한해달라고 합동 권고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명한 엄마들은 이 생선 섭취보다는 질 좋은 오메가3를 아이들에게 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품에 더 이상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대체로 나온 게 영양제예요. 영양제 너무 간편하잖아요. 물과 영양제만 있으면 우리 아침 저녁으로 충분한 영양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습관들이 반복이 되면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될라나? 건강에 대한 동영상인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플레이? PPT에서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decide. 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건강한 삶이시겠죠. 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100세 시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재정 관리를 지금부터 하는지, 앞으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